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12월 2일 평일이고요. 첫 번째, 종부세와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전 세계 집값이 상승 중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공급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시장 원리를 왜 뺑뺑 돌아갈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천천히 상향할 것을 급등을 시켜놨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중위 가격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종부세의 금리 인상까지 집값 하락 신호탄 될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왔고요. 금리 인상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1%대로 상승을 마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대략 국민의 100만 명 정도가 종합부동산세를 받았습니다. 전국 수도권 서울 집값 상승률 축소 폭 확대가 됐고요. 매수 심리가 대출 규제로부터 해서 매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팩트 체크를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대안으로 임대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들을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을 했다. 하락보다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팩트는 하락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점입니다. 전국과 수도권 서울 모두 집값 상승률이 전주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거래량이 없어서입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요. 전국은 0.17%로 상승률이 0.26%에서 낮아졌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0.15%에서 0.20%, 0.11%로 역시 하락 폭이 늘어난 것은 보입니다만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승폭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종부세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도자 우위 지수가 높은 게 아니라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높은 시장에서 거래량도 크게 줄었지만 그렇다고 하락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장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매수 심리는 더 위축되었지만 집값이 당장 하락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거래량과 상승률 둔화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의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의 하락은 없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거는 공급이 없는 시장에서 수요를 억압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방침이다.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양도세 퇴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최대 82.5%를 내야 된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비과세 요건이 해당하지 않으면 징벌적 세금인 세금을 내고 나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들이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니 1주택자 보고 양도소득세 내면서까지 팔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1주택자가 어디로 갑니까? 뭐 전세로 갑니까? 기존 집을 팔게 되면 기존 집을 사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정부의 이 세금 정책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 상향이 되었다.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했다.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1주택자한테 상향됐다고 해가지고 비과세로 팔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은 과연 팔 수 있을까요? 현재 비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세, 징벌적 세금으로 인해서 가두리 시장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큰 포인트입니다. 대출 한계, 집값, 키 맞추기 부작용 우려가 또 커졌습니다. 왜? 비과세 기준을 올려버렸잖아요. 가격을 상향을 했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안다는 사실이에요. 주택값 중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부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상향만으로 매출 출애가 오히려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값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비과세 기준을 올려줬으니 그럼 9억짜리가 12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 맞추기라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고 이런 시장에서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2020년에서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월별 추이인데요. 2017년 3월부터였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집값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20년 1월에 8억 7천만 원이었던 평균 매매 가격이 11월 기준으로 12억 3,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10월에는 12억을 돌파한 12억 1,600만 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무려 2,100만 원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그러면 20년 1월부터 21년 11월까지 총 얼마가 상승을 하였을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6,732만 원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과 아파트의 가격이 일치가 되십니까? 1년 10개월 만에 3억 6,700만 원이 상승을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적금을 해도 1년이면은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겁니까? 비과세 기준을 완화시킬 게 아니라 양도세를 완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정부는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매물을 출하시키고 풀어야 되는데 양도세 때문에 매물을 다 걷어들이고 오히려 증여로 다 돌려버리는 현실입니다. 이분께서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 신뢰 훼손, 자 당의 반기든 정부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부 내 논의 없다.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가 나오나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이 조금이나마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런 논의는 전혀 없다고 아예 못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정부의 신념, 이 정부의 기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양도세 완화 카드만 나와도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올 텐데 양도세가 너무 징벌적 과세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에요. 710 대책에서 2배씩 다 띄웠습니다. 세금을. 자, 2주택자 기본세율을 플러스 10%에서 20%, 약 2배, 100%가 올랐잖아요. 보유기간 2년을 채워도 60%를 때려잡는 거예요. 기본세율이 이렇게 하는데 물량이 출하가 되겠습니까? 1주택자 보고 팔으라고 하는 소린가요? 1주택자도 못 팔고 다주택자도 못 파는 거죠.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비과세 기준은 상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2020년 3월 기사입니다. IMF에서 집계를 했는데 세계 집값 상승률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63개국 중에서 37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상이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수치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집계, 세계 각국 집값 상승률을 해가지고 1위가 20%가 올라간 필리핀이 1위였습니다.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을 봤는데 최대 상승률이 필리핀,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에요. 10.5% 상승했습니다. 라트비아, 헝가리, 전 세계에서 가장 GDP 순위가 높은 룩셈부르크가 9.6%,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중국 쭉쭉 해가지고 37위 이렇게 한국이 기재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년 동안의 상승률이 전국의 모든 집값을 합쳐서 1.1%가 상승을 했다. 그럼 1위와 우리나라 간의 차이가 대략 19%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없다?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글로벌 리얼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집값, 전 세계 집값 그래프인데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3분기, 2020년까지의 그래프를 놓고 IMF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이 선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집값은 쭉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의 상승입니다. 1년에 4%, 5%, 올해 같은 경우는 6%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물가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주택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우상향 그래프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요 그래프는 전 세계 합친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주택은 꼭 매수를 하시는 거를 매일 추천드리고요. 실거주할 공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실거주할 공간은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1주택은 꼭 맞춰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